네, 핵심 특강 13번째 시간은 부동산 거래 신고 제도의 마지막 테마인 토지거래 허가 제도를 정리하고 중개 실무편으로 넘어가서 중개 대상물의 조사 확인의 방법까지 살펴볼 겁니다. 자, 먼저 토지거래 허가 제도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시행되고 있는 부동산과 관련된 공법적 거래 규제 중에는 가장 대표적이고 강력한 거래 규제 수단이 바로 토지거래 허가라고 하는 제도인데요. 이 토지거래 허가 구역은 5년 이내 범위 내에서 기간을 정하여 토지거래 허가 구역을 지정합니다. 그러면 누가 토지거래 허가 구역을 지정하는가라고 하는 것인데, 허가 구역이 둘 이상의 시도에 걸쳐 있는 경우라면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합니다. 그러나 동일한 시도 안의 일부 지역을 토지거래 허가 구역으로 지정할 때는 시도지사가 지정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동일한 시도 안의 일부 지역을 토지거래 허가 구역으로 지정한다 하더라도 국가가 시행하는 개발사업 등으로 인해 부동산 투기가 성행하거나 지가가 급격히 상승하거나 그럴 우려가 있는 지역이라면 예외적으로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할 수도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토지거래 허가 대상 지역은요, 국토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계획의 원활한 수립 및 집행, 합리적인 토지 이용 등을 위해서 토지가 투기적 거래가 성행하거나 지가가 급격히 상승하는 지역은 물론이고, 그런 우려가 있는 지역도 토지거래 허가 구역으로 지정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토지거래 허가 지역 지정의 절차는 국토부 장관의 경우에는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시도지사가 지정하는 경우라면 시도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토지거래 허가 구역을 지정하도록 하고 있는 겁니다. 국토부 장관, 시도지사가 허가 구역을 지정한 때에는 공고 내용을 국토부 장관이 지정했을 때는 시도지사를 거쳐서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만일 시도지사가 지정했다면 위로는 국토부 장관, 아래로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지를 합니다. 허가구역의 지정은 국토부 장관이 지정할 때도 있고 시도지사가 지정할 때도 있지만, 언제나 허가구역 내에서 허가 불허가를 정하는 허가권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시장군수구청장은 토지거래 허가구역이 지정되었다는 사실을 통지받게 됩니다. 그러면 시장군수구청장은 그 통지받은 공고 내용을 허가지역을 관할하는 등기소장에게 통지하고 지체 없이 그 사실을 7일 이상 공고하고 15일간 일반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토지거래 허가구역은 지정이 공고된 날로부터 5일 후에 허가의 효력이 발생하되, 허가구역 안에 있는 잠시 후에 보시게 될 허가 대상 면적의 토지가 유상의, 다시 말해 대가성이 있어야 됩니다. 유상의 소유권이나 지상권의 설정 이전 예약을 포함한 계약을 체결하려는 당사자가 사전에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허가를 먼저 득하도록 하는 제도인 것입니다. 허가권자는 물건 소재지 시장군수구청장이라고 했죠. 허가 대상은 대가성이 있는 소유권과 지상권의 설정 이전 예약을 포함한 계약이 허가 대상 권리가 되는 것이고요. 토지거래 허가구역이라 하더라도 허가 대상 면적인데, 지금 이 표에서 보고 계시는 기준 면적을 초과하는 경우에 허가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도시지역 중 주거지역에 180제곱미터 매매 계약이면 허가받지 않아도 되죠. 초과이니까요. 초과할 때 허가 대상으로서 기준 면적이 정해져 있게 됩니다. 이 해당 면적을 초과하는 유상의 소유권 지상권의 설정 이전 예약을 포함한 계약의 경우에 토지거래 허가를 받게 될 것입니다. 토지거래 허가 신청을 하면 허가권자인 시장군수구청장은 토지 이용 목적에 실수요성이 있는지, 또 이용 목적에 적합한지, 그 이용의 면적이 적합한지 여부를 판단해서 허가 또는 불허가 여부를 판단하게 되겠죠. 그래서 허가 처분을 하면 허가증을 교부하고
불허가 처분을 하게 되었다면 이런 허가 불허가 처분에 대해서 이의 신청을 신청이 할 수 있는데, 불허가 처분에 대해서는 1월 이내에 매수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시장군수구청장은 매수할 자를 지정하여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매수하도록 하고 있는 것이죠. 토지거래 허가 제도는 강행 규정이면서 법률행위의 효력 발생 요건이기 때문에 허가받지 않은 계약은 무효가 됩니다. 단 무효이기는 하나 유동적 무효 상태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후일 허가를 득하게 되면 계약은 유효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애초부터 토지거래 허가를 잠탈할 목적으로 계약이 체결되었다면 그 계약은 확정적 무효가 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토지거래 허가를 받았다면 허가받은 목적대로 일정 기간 동안 그 토지를 사용해야 할 의무가 있고요. 허가받고도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하지 않게 된다면 이행명령이 내려질 수 있고, 이행명령을 받고도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하지 않게 될 때에는 이행강제금이 1년에 한 번씩 이행이 될 때마다 부과가 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토지거래 허가구역 안에 농지일 경우에는 500제곱미터를 초과하면 토지거래 허가 대상이 되는데, 만일 토지거래 허가를 받았다면 그 토지가 농지였었다 하더라도 시군면자에게 농지 취득 자격 증명은 받은 것으로 본다. 그러므로 별도로 농지 취득 자격 증명을 발급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토지거래 허가 대상 지역에 허가 신청하는 토지가 농지일 경우에는 토지 이용 계획에 농업경영계획서를 첨부토록 하고 있는 것이죠. 또 토지거래 허가를 받으면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3조 1항에 따르는 검인도 받은 것으로 의제가 되기 때문에 토지거래 허가를 받았다면 매수인은 별도로 검인의 절차를 밟을 필요도 없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중개 실무편으로 넘어와서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대상물의 조사의 방법을 통해 그 계략적 조사 확인의 방법을 정리해 볼 건데요. 첫 번째는 의뢰인을 통한 조사 확인의 방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개업공인중개사가 공인중개사법 25조 2항에 근거해 매도 임대 중개대상물에 대한 권리를 이전하고자 하는 의뢰인에게 중개대상물의 자료를 요구하는 방법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러나 이 방법은 한계가 있는 것이 개업공인중개사가 내벽, 도배 등의 상태, 수도, 전기, 가스, 소방시설 등의 상태에 관해서 자료를 요구할 수 있을 뿐이지, 이러한 자료 요구에 이전 의뢰인이 응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닌 것이죠. 그러므로 개업공인중개사는 직접적인 조사가 있어야 할 것인데, 직접적인 조사의 방법은 다시 공부를 통한 조사 확인의 방법과 현장 답사를 통한 조사 방법으로 구분됩니다. 공부를 통한 조사 확인이라고 하는 것은 각종 공적 장부, 예를 들어 토지대장, 임야대장, 건축물대장 또는 지적도, 임야도, 경계점자표 등록부, 공유지, 연명부, 대지권 등록부 또는 등기사항 증명서, 이런 여러 가지 공적 장부를 통해서 조사 확인을 하게 되는데, 이 단계에서 어떤 동일한 물건에 대해서 공부상호 간의 기재사항이 불일치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똑같은 한 필지 토지인데 토지대장에는 지목이 전이라고 되어 있고 등기사항 증명서에는 답이라고 되어 있을 수도 있다는 거죠. 이런 공부상호 간의 불일치의 문제가 발생하게 되면 권리관계에 관한 문제는 등기사항 증명서를 중심으로, 표시사항에 대해서는 대장을 중심으로 조사 확인을 해야 될 것이고요. 이렇게 조사 확인을 한 후 현장 답사를 하게 될 건데, 현장 답사에서는 공부상 조사한 내용이 실제와 일치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을 해야 될 것이고, 공부상 조사 확인으로는 조사 자체가 불가능함에도 개업공인중개사가 의뢰인에게 설명해야 될
의무사항들이라면 개업공인중개사는 현장 답사를 통해서 조사 확인을 할 것입니다. 토지거래 허가제도와 중개대상물 조사 확인의 방법이었습니다.